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있는 송유미 교수라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요,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거쳐서는 이 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이 아이들의 내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이 또 외현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표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 사례들과 함께 짚어봐 드렸습니다. 이 양육자의 환경이 중요하다. 즉, 양육자의 내면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 아이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와 이 양육자하고의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양육자 자신의 내면의 어떤 그 상처가 치유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서는요, 행복의 첫 단추, 내면의 아이와의 만남,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이 양육자의 내면의 아이, 내면의 어떤 그 상처받은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로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내면의 아이는 누구일까요? 내면의 아이. 혹자는요,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내면의 아이,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란 바로 상처받은 억압된 감정 상태에 있는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과거에 존재했지만은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에게도 계속 머무르면서 현재의 어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내면의 아이를 만나는 작업이 첫 번째 작업으로 중요합니다. 즉, 이 양육자 자신의 이 내면의 아이부터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고, 아이가 또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뭐 아이에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후순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딱 스탑을 하면서 엄마 자신의 이 내면의 아이부터 만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선생님의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저인 것 같습니다. 아유, 선생님 교육을 잘 들으셔가지고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나의 최대의 적은 나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나에게 가장 아군이 되어줘야 되고 편이 되어줘야 되고 또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왜 가장 최대의 적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내면화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재화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가 36개월 전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36개월이 가장 막강한 어떤 파워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내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대한 어떤 기억은 없지만 그때 양육자가 나를 대해줬던 어떤 그런 태도,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요,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곧 내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동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에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즉, 엄마가 나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 화가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나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습니다. 난 나한테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지 못하게 나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해요. 내가 나를 함부로 해요. 함부로 취급하고. 자, 이것이 바로 내면화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함부로 하고, 내가 나한테 화가 나 있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이게 적 아닙니까? 이게 적이죠. 아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내면화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에, 그 당시에 양육자로부터 온갖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배드를 받아 먹은 그때 그 아이. 그러면서 내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화를 많이 내고 가장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아이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되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되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해받고 싶어 해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이해해 주지도 않고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면의 아이와 만나서 이 내면의 아이하고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 많이 화났었지. 너 그럴 수 있었어.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지금까지는 홀대했던 그 내면의 아이를 이제 마주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내면 아이에게 좀 가식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인격체로서 어떤 공손하게 대하고 있는지, 또 내 내면 아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 나도 관심을 두고 알고 있는지, 이런 자신의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이제 내면의 아이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애도 과정. 충분히 애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애도는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너무나 어떤 화를 받아먹고 미움을 받아먹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내 자신이 미워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했던 어떤 그런 감정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슬픔, 그래서 슬펐던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슬픔은요, 나에게는 독이에요. 독성이에요. 나의 생명력을요, 앗아먹는 아주 좀 지독하고 독한 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아픈 상처에 대해서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아닌 척, 강한 척, 이렇게 척척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감정들이요, 훨훨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내 스스로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 분노는요, 아주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나의 내면의 아이를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분노를요, 표출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양육자로부터 받아 먹었던 그런 이 감정들, 이 감정들에 대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내면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분노를요, 그 양육자에게는 표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분노를 표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요. 아까 내면화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받아 먹고 나서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분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분노가 되어서 나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시작은 양육자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는 내가 나에게 가장 분노하고 있고 자유롭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대의 적은 나라는 거예요. 시작은 양육자가 했지만. 그래서 이 분노를 정면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치유에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요, 드러내기와 직면하기입니다. 드러내기와 직면하기. 예. 자, 이 드러내고 그를 직면시키고, 이거는 참 놀랍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러해서 계속해서 켜켜이 내 내면 속에 켜켜이 묻어뒀던 건데 그것을 드러내라고 하니 직면시키라고 하니 이것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런데 그 작업을 해야만 그 내면의 아이에게 또 하나의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또 과거에 어떤 그런 억울했던 그런 어떤 과거들을 또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강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저 강을 건너야만 저기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과실들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이 무서운 거예요. 강의 깊이가 어떨지도 모르겠고 그 강에는 뭐 어떤 것들이 그 강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담가보지 않고 그래서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그 강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몰라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대로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 먹었어야 되는 어떤 굿들을 많이 받아 먹은 아이들은요,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한번 해봐, 잘했어 라는 것들을 많이 받아 먹은 아이들은요, 그 강을 딱 맞이하는 그 순간 건널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그걸 건너서 그 황금빛 나는 그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할 수 있겠어? 너 그것밖에 못해? 그런데 위험해. 하지 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온 아이는요, 그 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 깊을 거야. 위험할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저기에는 아주 몹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이 거기에 그 강에 투영이 된다는 거죠.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넙니다. 맨날 바람만 보고 있습니다. 저거 따먹어야 되는데, 저거 따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건너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양육자로부터 받아 먹었던 대로 또 자기 자신에게 또 그렇게 합니다. 이 바보, 가지도 못하고, 너 못하,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다시 또 양육자로부터 들어왔던 소리를 또 자기 자신에게 또 해주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고 직면하는 거. 그래서 좀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드러내면서 직면하면서 그것을 불에 태우는 어떤 그런 의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요, 뭐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 가해자를 위한 거는 뭐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인 거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과정인 거고,
또 때로는요, 그 가해자에게 그 가해자가 잘못했던 것을요, 그 가해자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직면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가해자에게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 없이 당당하게 요구한다? 쉽지 않죠. 두렵죠.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앞에 전조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인 거고 아버지인 거고 그 가해자라는 거죠. 난 피해자라는 거죠. 나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그때 당시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떳떳한 거예요. 난 떳떳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해자에게 편지도 쓰고 또 혹시 상처를 입었던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한쪽 부모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또 형제들이 침묵하고 있었다면, 또 그들을 향해서 또 편지를 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요, 가해자도 가해자지만요, 옆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그 한쪽 부모, 그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나를 구조해 줬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다른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해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줬었어야 됐지. 이런 거죠. 근데 피하고 도망가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가해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정말 과거에 상처받았던 내 자신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드러내고 직면시키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요. 용서하기입니다. 이제는 드러내고 직면시키고 하면서 이제 용서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용서가 먼저일까? 아까 제가 나의 최대의 적은 나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내가 나를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고 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최대의 적은 나인데 그런 나라는 존재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양육자를 향해서 나는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또 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나 자신을 우리가 용서하자라는 거죠. 그런 나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정리하는 어떤 그런 작업.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용서는 자신에 대한 용서다. 자신을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만 현재도 미래도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감정이 편한 것 같아요. 계속 화를 받아 먹었던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화를 표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또 미움을 받아 먹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자, 이게요, 얼마만큼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뭔가 나는 계속 미움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순간 나는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싫고 뭐 불평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맞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좋다 가도 그것을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화라는 감정으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체인지를 해버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난 저 사람 멀리 해야지.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이렇게 이제 이 내면의 어떤 그런 소리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얼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얼른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 애초에 내 거였습니까? 애초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를 대했나요? 바로 그 출처는요, 양육자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요, 이 세상에 나올 때 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과 창의성들을 가득 머금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양육자가 어떤 양육자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고갈, 훼손, 피폐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배드의 감정에 익숙해지기까지는요, 이 양육자가 나한테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감정으로 나를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거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반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프로이드는요, 반복 강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싫은데 계속? 싫은데? 하기 싫은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양육자가 나한테 내면화 시켜준 그것이 내가 되어서 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양육자가 내가 지금 동일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 양육자가 싫은데도 왜 자꾸 거기에서 못 벗어날까? 바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요, 그 양육자에 대한 희망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자기, 희망은 뭡니까? 뭐 해주겠지?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기대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자가 나한테 애초에 먹여줬던 그것이 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희망자기는요, 언젠가는 양육자가, 엄마가,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먹여줄 거야. 원하는 것을, 원하는 소리를 들려줄 거야. 이런 희망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희망자기 버려라. 절대 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자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제가 그것을 뭐 물리적으로 거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이제는 그 양육자로부터 받아 먹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그 소리를 양육자에게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양육자도 그것을 받아 먹어서 그 양육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양육자는 또 그렇게 받아 먹어서 계속 대물림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희망을 거냔 말이죠. 이제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은 이제 나에 의해서 들려주고 내가 받아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한 거고, 치료자가 필요한 거고,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소리, 받고 싶었던 것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황금률이 적용되어져야만 이 관계가 악순환되지 않고 선순환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 대물림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체계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내면의 아이가 듣고 싶었던 소리, 받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내가 나한테 해주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또 그렇게 대접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았던 그 상대방은 또 나에게 또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그런 대접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는 양육자의 의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다시 재함입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면화의 어떤 실패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그것이 또 내 자식에게 지금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내 자식이 나의 내면 상태와 비슷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스탑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이 아이와 분리된 상태에서 내 내면부터 제대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계속 치유하는 어떤 작업을 하면서 내 내면에 내가 새로운 어떤 굿들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되어 있을 때 그제서야 내 아이에게 내 굿을 또 내면화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자신의 어떤 행복은 여러분 자신 내면의 아이의 행복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아이에게 제대로 또 전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이 아이하고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마무리 어떤 작업으로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랑해요. 대구사이버대학교